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헌법 기출 강의라도 하겠습니다. 자, 요 교재가 이제 헌법 기출 문제집인데 되게 두껍죠. 그래서 첫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 문제가 좀 많은 편이에요, 사실. 네, 근데 이 첫 문제 중에서 그 표현이 좀 다르거나 이런 지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삭제하고 그러면 한 800문제 정도 돼요. 800문제 정도.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합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푸셔야 됩니다. 자, 첫날 조금 OT를 잠깐 하면은 자, 이제 2022년판 요거로 강의할 거고요. 이제 올인원 강의 지난번에 기본서로 강의했었고 그때 요거 헌법책 요거 기본서로 강의했었고 요번에 기출 총정리로 강의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 친구로 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집하고 내 친구는 그 개정 안 돼요. 지금 나와 있는 책으로 기출 강의 요약 강의 그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책이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벌써 개정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그 내년에 1차 끝나고 그때 개정할 겁니다. 자, 이제 총 한 14회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진도표 한번 보세요. 오늘 자료가 이제 많이 나갔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자칠판 판서 노트 요거 칼라.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올해 상반기 시험 대비로 2차 대비로서 최신 판례들입니다. 이거 교재에서 조금 보충할 부분이 있으니까 꼭 갖고 오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 최신 판례 한 2년치 키워드예요. 키워드니까 그럼 참고로 보시고, 내년 1차 시험 대비로도 키워드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거 이제 보시라고 그 배부한 거고, 자, 진도표 보면은 진도표가 총 13회로 잡혀 있죠. 13회. 그래서 13회로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요. 그래서 안 될 거를 대비해서 보강을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13회로 끝내거나 안 되면 14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문제수로 쭉 적어놨으니까 문제 번호 보고 예습으로 미리 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강론이 한 8회 나가고 총론은 5회에서 6회 정도, 5회에서 6회 정도 나갈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형법이랑 비슷한데 이거 예습으로 문제를 풀어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요 내 친구 교재가 없는 학생들은 내 친구 교재 지금 사는 게 좋아요. 내 친구 요약서니까 그거 있으면은 제가 여기 판서노트 돼 있는 게 거의 다 내 친구에 다 있거든요. 내 친구랑 같이 보면 좋습니다. 개정 안 하니까 어차피 내가 개정 안 하니까 책 사서 같이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강의할 때는 그 전체 개관 우리가 배운 거 먼저 개관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문제 지문에서 밑줄 동그라미 세모게 정리해 줄 거예요. 형법이랑 똑같이 정리해 줄 겁니다. 이렇게. 그 복습 자료는 이제 원기총 지문에서 발췌해서 OX 자료가 나갈 건데 그 내일부터 그 1시 50분까지 10분 일찍 오세요. 10분 일찍 와서 10분 동안 문제를 풀 겁니다. 이렇게 문제 풀고 잠깐 이제 채점하고 자 문제는 여기 원기총의 그 형법이랑 똑같아요. 그 예를 들어 뭐 문제가 쫙 있으면은 그 맞다 틀리다 정답만 있고 해설은 없어요. 해설은 없고 여기 원기총 몇 번에 몇 번 지문이다 이렇게 나갈 겁니다. 나갈 거니까 그 10분 동안 문제 풀고 나서 그 원기총을 찾아서 원기총에 체크를 하시고 틀린 거 체크하고 그다음 문제 풀이 복습 때는 버리세요.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래서 그 복습은 풀고 체크하고 버리고 원기총에 체크되면 원기총을 반복해야 돼요. 계속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그 나중에 키워드 자료 지금 김원우 경찰학교 유튜브하고 그 카톡방에 그 형법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헌법도 올릴 거예요. 헌법 키워드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형법이랑 좀 다른 게 형법은 시간을 막 쏟아부어야 돼요. 시간을 막 쏟아부어가지고 최대한 만점을 맞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헌법은 조금 달라요. 헌법은 그 형사법에 비해서 보면 이제 분량도 절반이고 이제 강의 수도 절반이고 공부한 시간도 절반이고 그래서 그 만점보다는 안정적인 45점. 내가 뭐 엄청나게 많이 하겠다, 만점 받겠다 그거보다는 할 만큼만 딱 해서 안정적 45점 뽑힙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너무 많이 해도 안 돼. 헌법 할 시간에 형사법, 경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안정적 45점.
그게 목표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강의할 때 너무 좀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그런 것들 다 삭제할 거예요. 삭제하고 45점에 맞춰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가 다 풀면 50점 나오긴 나오는데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0점을 목표로 하지 말고 45점 이상을 목표로 하세요. 45점 이상. 예.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키워드 예시를 이제 좀 적어줬는데 거기 판서노트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판서노트 보면서 그 자료 없는 사람, 자, 판서노트 보면서 복잡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세월호 피해 지원법 제16조는 직업 절차 신속히 종결함으로써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강의를 듣고 요게 무슨 말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를 했으면은 키워드를 뽑아야 됩니다. 결국 키워드는 이거죠. 네가 합의금에 합의하지 않았냐, 동의하지 않았느냐. 네가 동의한 만큼 돈을 줬으니까 화해가 성립됐으니까 더 이상 다투지 마라. 그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했으면 이해를 한 다음에 키워드를 딱 잡습니다. 잡아서 정리해야죠. 아, 동의를 한 거면 내가 화해를 한 거니까 돈 더 달라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키워드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도 있어요. 똑같은 세월호 피해자법 사건인데 이거는 이제 이의제기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동의는 이 배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동의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후유증이 발생한다거나 사후에 죽은 건 애들이 죽었지만 엄마가 상처 있고 엄마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자식이 죽은 거에 대한 배상금은 동의했지만 사후에 추후 발생되는 어떤 사실이나 어떤 장애가 있을 때에는 추가 요청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배상금 합의가 있으면은 화해가 된 거고 앞으로 전혀 이의제기를 하지 마라. 그럼 이건 위헌이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키워드를 잡을 때, 자, 세월호 사건이 나오면은 동의를 화해로 간주한 거 여기에 나오면 합헌인 거고, 이의제기를 금지를 아예 금지했다 하면 위헌이란 말이에요. 키워드 잡아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공부했으면 집에 가서 적어야지 키워드를. 그래서 배운 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아, 세월호 사건이 나오면은 판례가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화해로 간주한 것은 합헌이고 일체 이의제기를 금지한 것은 이것은 위헌이다. 딱 정리해야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로 딱 지문 보면은 키워드가 딱 잡힐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해하고 정리한 다음에 계속 반복합니다. 키워드로 반복하고 시험장 가서는 키워드를 잡아서 세월호 사건이면 화해인지 이의제기인지 키워드 빨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풀어 시간에 풀 수가 있어요. 시험장 가서 그걸 읽어보고 풀면은 못 읽어요 다. 시간에 못 읽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빨리 잡아내는 연습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려면은 키워드 잡아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요게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자료예요. 올린 자료니까 강의 듣고 나서 복습하고 요거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알아도 반복해야 돼요. 알아도. 자, 내가 배우는 걸 몰라요. 그럼 키워드를 보는 게 아니에요. 키워드는 공부하는 교재가 아닙니다. 모르면 문제집을 봐야지. 원문을 읽어봐야죠. 근데 내가 이제 보니까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아. 그러면 키워드로 반복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렇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부할 게, 자, 화해는 합헌이래. 이의제기는 위헌이래. 그러면 화해는 히읗이니까 히읗이고 이의제기는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다. 그럼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도 이형인 동그라미 있는데 여기도, 그죠? 그럼 헷갈리단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한 게 하면 안 되고, 이제 화해는 합헌이고 이의제기는 위헌이 맞긴 맞는데 그걸 외울 때 그냥 이거는 합헌, 이건 위헌 그렇게 암기하면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고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랬는지. 그래서 키워드를 보고 이건 내가 지금 받는 돈 내가 동의했으니까 이건 괜찮지. 근데 이의제기는 사후에 발생된 사건에 관한 것까지 내가 이의제기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헌이구나 이렇게 그 이유를 댈 수 있으면은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만약 이유를 댈 수가 없으면은 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게 왜 아프니까 왜 위헌인지 외우긴 외웠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왜 그런지. 그리고 이유를 댈 수 있으면 이해가 된 거니까 넘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강의 듣고 복습 지문 풀고 키워드 잡았으면 이제 유튜브에다 제가 쭉 복습 강의 올릴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이제 키워드 스토리 교재가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 키워드 책은 형법도 나오고 헌법도 나오는데 그 키워드 자료가 쫙 나오면은 그게 그 제 강의 안 들은 학생들은 그게 뭐야 뭔 말인지 모른다고. 근데 제 강의 들었던 학생들은 제가 설명하는 말투 그대로 써놨기 때문에 그 키워드만 보고도 다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닥 안에 다 나오게끔 책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그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부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제 복습자료는 이제 문제 정답만의 해설은 없어요. 원기총 문제 번호랑 지문 번호 달려 있으니까 이제 인강생들은 프린트하지 말고 화면으로 풀고 나서 원기총에 바로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하고 지문 요거 복습자료는 버리면 됩니다. 버리고 원기총을 반복하세요. 복습자료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복습자료는 체크 버리는 겁니다. 원기총을 반복하셔야 돼요. 자, 이제 헌법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약간의 이제 개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때도 그 헌법 조문하고 그 다음에 헌법 재판소법을 좀 배웠는데 자, 거기 판서 노트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좀 동그라미 치고 외울 건 좀 외우고 기초 다진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 조문 개관. 자, 먼저 우리 시험 범위가 기본권론, 총론 두 개죠. 통치구조는 빠져요. 자, 첫째. 자, 헌법은 전문과 본문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문은 머릿말 같은 거고 본문이 진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강, 기본권, 통치구조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고 우리 시험 범위는 헌법 총론하고 기본권론하고 두 개가 시험 범위예요. 경찰 시험 범위고 통치구조는 다 빠집니다. 다 빠져요. 근데 공부를 아예 안 하면 안 되고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몇 개는 제가 외우라고 할 테니까 그건 꼭 외워야 됩니다. 몇 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워야 될 게 그 헌법 조문 숫자 좀 외워줘야 돼요. 자, 판서노트 펼쳐보시고 자, 판서노트 다음 페이지에 있죠. 17페이지 거기 가면 있죠. 그래서 이거 꼭 외워주세요. 8조 동그라미 8조 정당이에요. 8조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정당이라 넣을 때도 있는데 그냥 8조로 넣을 때가 있어요. 8조 정당. 그 10조 인간의 존엄 가치 행복 추구권. 10조. 그다음 11조 평등.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똑같이 평등해야 되니까 11조예요. 11조. 두 사람 평등하다. 11조 평등. 12조는 이제 신체 자유죠. 이건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거 12조 알아둬야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 알아둘 게 10조부터 36조까지가 기본권 조항이에요.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자, 37조 되게 중요하죠. 이거 37조. 그래서 37조 제1항에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이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2항에는 그 과잉금지 원칙하고 본질침해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선생님 37조 2항 찾아보니까 과잉금지란 말 없던데요. 그런 말은 없어. 그런 말은 없는데 37조 2항에 보면 이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해라 되어 있거든요. 이 필요한 경우라는 게 침해 최우선 원칙이에요. 꼭 필요할 때만 최소로 제한해라. 그래서 요 말을 가지고 필요할 때 제한하라는 말이 과잉금지 원칙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항이 과잉금지랑 본질침해금지 원칙이에요.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때 그냥 37조 2항 그렇게 나와요. 그냥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꼭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119조. 자, 우리가 이제 자유경제가 자유경쟁의 원칙인데 둘이 대등하면은 자유경쟁 시키면 돼. 추박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강자고 이 사람은 약자란 말이에요. 얘는 대기업이고 얘는 서민이란 말이에요. 싸우면 얘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경쟁도 좋지만 사회경제체에 따라서 서민을 보호해줘라. 이게 119조 2항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국가에다 도움 요청하는 거죠. 119. 그러니까 우리가 불나면 신고는 119잖아요. 그러니까 119 신고해서 제2항에 사회경제질서가 있어요. 119 조항이 1항은 자유경제, 2항은 사회경제입니다. 그거 외워야 돼요.
시험에도 119조라고 그냥 나와. 그냥 119조라고 외워야 됩니다. 자, 그다음 국민투표 제도가 두 개가 있죠. 72조, 130조도 외워야 됩니다. 72조는 중요 정책 국민투표, 130조는 헌법 개정 국민투표. 그래서 꼭 외워야 됩니다. 자, 8조가 뭐라고요? 정당. 10조 인간 존엄 가치, 11조 평등, 12조 신체 자유. 그다음에 기본권은 몇 조부터 몇 조까지? 10조부터 36까지. 그다음에 과잉금 지원칙은 37조 제2항 꼭 외워야 돼요. 그리고 경제 질서는 119 조항 119. 그렇게. 그 투표는 72, 130 꼭 외워야 됩니다. 자, 이거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외우고. 자, 다음에 전문을 보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개정한다. 그래서 누가 개정한다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죠? 국민이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총각 내용들을 보면은 그 주권부터 이건 시험에 나온 건 아닌데 이건 기본기죠. 그래서 1조, 2조, 3조 여기까지 세 가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국가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주권, 국민, 영토 세 개예요. 1조, 2조, 3조. 근데 영토가 이렇게 있는데 북한이 점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영토를 지키려면 통일해야 돼요. 통일 조항이 영토 조항 바로 뒤에 있습니다. 4조. 요 정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런 조항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도 보장에서 4개 꼭 알아야 됩니다. 공정, 선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 근데 보면은 요게 제도이면서 기본권 성질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제도에 대응하는 게 공무 단임권, 정당 제도에 대응하는 게 결사의 자유권, 선거제도 대응해서 선거권, 이렇게 하나의 기본권이 기본권 성질도 있고 제도 성질도 있고 두 개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본권 이중성 그럽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지방자치의 제도는 있는데 거기에 대응되는 기본권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건 기본권은 있고 제도가 없는 것도 있어요. 꼭 일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도와 권리 성격이 두 개 다 있다. 근데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제도는 대표적으로 공정선지 4개를 배운다. 자, 공정선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또 하나 기본권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기본권이 자경 참청사죠. 자, 자유는 자유라는 건 천부인권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늘천자죠. 하늘이 나한테 부여한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한테 터치할 수가 없어요. 나만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자유권은 적극, 소극 권리 다 보호합니다. 이런 데 가면 이제 근로권리 이런 거는 그 단결권 이런 거는 적극은 보호하는데 소극은 보호 안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권은 안 그래요. 자유는 적극, 소극 다 보호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싫으면 안 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가 그 자유를 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럼 이건 내 겁니다. 내 거. 누가 터치 못 해. 내가 번 돈이니까 터치 못 한다고.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원시사회 때 내가 뭐 수렵을 하든 뭐 그 별을 농사를 키우든 직업 내 마음이라고.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자유권이에요. 사실은 자유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권도 자유권 일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있던 거기 때문에 터치를 못 해요. 터치하면 안 된다고 이게. 근데 이제 국가가 생기면서부터 나온 제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공적 부조. 코로나 지원금 국가가 주는 거라잖아요. 국가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하려면 국가 정치, 청구권, 사회권은 이제 국가가 생긴 다음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자유권에 비해서 이거는 내가 만든 거예요. 내 거라고 내 거. 내 마음대로. 국가 터치 못 합니다. 근데 요 뒤에 있는 것들은 국가가 준 거예요. 나라가 나한테 준 거예요. 원래 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가 나한테 줬으니까 국가가 줄지 말지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자경, 참청사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입법 재량이 점점 커져요. 자, 여기서는 국회가 법으로 막 정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내 거니까.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국가가 주는 거니까 줄지 말지 국가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경 참청사로 갈수록 입법 재량이 커져요.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가 줄지 말지 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재량권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요 재산권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재산권이 두 개가 있어, 두 가지. 딱 잘라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자유는 권자란 말을 안 써요. 신체 자유, 뭐 주거의 자유,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제 직업의 자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재산은 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재산권은 이제 재산의 자유권성도 있고 경제 권리성도 있고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있어, 두 개가 걸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 내가 번 거는 원래 내 거. 국가가 주는 것은 원래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닌데 국가가 준다고 법을 만들면 내 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지원금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 코로나가 걸렸을 때 국가가 지원금을 줄지 말지 국가 마음이에요. 내가 달라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 게 아니야. 근데 국가가 준다고 법을 만들면 그땐 달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자유성도 있고 권리성 두 개 다 있습니다. 걸쳐 있는 거예요, 여기. 걸쳐 있어요. 자, 나머지 전부 다 이제 국가가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건데, 이제 참정권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투표권, 선거권, 공무단위권 세 개. 투표는 이제 정책에다 표를 던지는 거고, 이제 선거권도 투표죠, 사실은. 그러니까 선거랑 투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투표가 있으면 그 안에 선거가 있는 거예요. 선거. 그래서 일반적 선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을 뽑거나 정당을 뽑거나, 그러니까 사람이나 정당에다 표를 던지는 거를 선거라고 그러고요. 이걸 포함해서 국가 정책에 표를 던지는 것도 투표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투표권 그러면은 요걸 제외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말하는 거고, 선거권 그러면 정책 투표를 제외한 사람 정당 투표만을 선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함되는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 공무원이 될 권리 세 개가 참정권입니다. 정치 참여권. 그다음 청구권은 이제 청자 다 들어가죠. 원판, 보호배, 피 다섯 개 외워야 됩니다. 청원권, 재판, 청구권, 보상, 배상, 피해 구조 청구권, 이렇게 다섯 개 청구권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사회권 들어오면은 이제 근로, 환경, 교육, 가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권리죠. 다 권리인데 이 중에 의무가 있어요. 의무. 그러니까 권리면서 동시에 의무인 게 있습니다. 빨간색들. 요거예요, 요거. 재산. 재산이라는 거는 내 거니까 나의 권리이기도 하면서 의무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일하는 것도 나의 권리인데 일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에 관해서 내가 권리를 가지지만 환경을 잘 지켜야 될 의무도 필요한 거예요.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이제 교육을 하는 것도 권리인데 자식을 교육시킬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리면서 동시에 의무인 게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 두 문자 있죠, 이거. 자, 내가 노환이 들어서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도 재교육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육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노환이 들어도 재교육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게 국민의 의무인 거예요. 국민의 의무입니다. 의무 4개. 됐죠? 그러니까 쓰세요. 노환, 재교육.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의무가 있는데 나중에 나이 들고 병 들고 노환이 들어도 재교육 받을 의무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국민의 의무입니다. 권리면서 동시에 의무가 있는 게 4개입니다. 4개. 자, 권리면서 의무인 게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순수 의무 있죠. 예,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거. 이게 이제 세금하고 납세하고 국방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의무만 있는 거고 이건 의무와 권리가 다 있는 거고. 그죠? 그렇게. 자,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기본권 제한 심사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기본권이 자경 참청사가 있죠. 그래서 기본권에 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과잉금지 심사입니다. 다른 말로 비례 심사라고 그래요. 자, 이게 원칙. 이게 원칙. 딱 하나 예외가 있죠. 평등권. 평등권. 그래서 평등권은 자의심사가 원칙이에요. 자의심사가 원칙이고 그다음 예외적으로 이제 과잉금지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헌법에서 특별한 평등을 요구하거나 기본권 중대한 침해가 초래될 때
요때만 과잉금지 심사합니다. 예외적으로. 그다음에 기본권 중에서 자의금지는 평등권 딱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자의금지가 하나 더 있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도 보장입니다. 이 제도라는 건 나라가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례성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이제 합리성 심사라는 말을 쓰는데 다른 말로 자의금지랑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자 다시 자 과잉금지는 다른 말로 비례심사, 모든 기본권의 원칙, 근데 평등권만 자의금지가 원칙, 평등권의 과잉금지는 예외. 그 예외가 되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죠. 두 개. 가산점 제도하고 합산과세 사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공무원 가산점하고 합산과세하고 부부 합산과세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과잉금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의금지입니다. 평등권은. 그다음에 제도 보장, 공정선지, 이제 공무원, 정당, 선거, 지방자치 이 제도 보장에서는 또 과잉금지 심사 안 해요. 그때 판례가 합리성 심사를 하게 되는데 자의금지랑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이렇게. 아주 기본적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아까 본 거. 자,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거는 세금, 국방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권리면서 의무가 있는 거는 노한이 들어도 재교육받을 의무가 있다. 이게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의무가 총 6개인 거예요. 6개. 이게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책에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중학교도 나와 있어. 까먹었지만. 자, 통치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대략적으로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헌법상 기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헌법상 기관이 국회, 대통령, 총무, 총리, 법원, 헌재, 선관위 요 정도가 헌법상 기관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국회의원들, 대통령, 그리고 선관위 요 정도. 지방자치도 있네. 지자체도 헌법상 기관이죠. 헌법상 기관들입니다. 이게. 그럼 이제 이게 헌법상 기관인지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이 헌법상 기관들에 한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가능해요.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관들만 되는 거예요.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국민인권위원회 안 돼요. 이거 없잖아요, 법에. 그죠? 그럼 없다 말이에요. 여기 있는 기관들만 되는 거예요. 정당 없잖아요. 여기 없으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못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관들만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까지 해가지고 이게 헌법상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민투표는 72, 130조 두 개가 있었고요. 아까 요거. 그러니까 첫날 암기할 것 싹 몰아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암기할 것들. 자, 헌법재판소 규정. 자, 기본기입니다. 이것도. 여기까지 헌법재판소고요. 이렇게 이제 9명 앉아 있죠. 9명.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그죠? 가운데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에요. 헌법재판소장. 나머지 헌법재판관 그럽니다. 9명. 자, 그런데 이제 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릴 때 정해진 쪽수가 있습니다. 쪽수가 6명 이상이에요. 6명 이상. 자, 그래서 합헌이 4명이고 위헌이 5명이면 위헌 의견이 다수 의견이죠. 다수 의견. 근데 헌법에서는 합헌 결정 나옵니다. 쪽수가 안 되니까. 6명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쪽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다수 의견이 누굽니까? 그러면 다수는 위헌 의견이죠. 위헌이 다수잖아, 다수. 근데 법정 의견 그러면 이 법정 의견이라는 게 최종 결론. 법정 의견 그러면 합헌이에요. 합헌입니다. 자, 그래서 위헌 결정 내리려면 6명 이상 돼야 돼요. 6명, 7명, 8명, 9명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럴 때만 이제 법정 의견이 위헌 의견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6명 이상 돼야 됩니다. 꼭. 선생님, 그러면 여기 그 헌법재판소 정족수는 3분의 2 이상이면 되는 거군요. 틀린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 헌법재판소가 그 의결을 할 때 7명 이상만 출석을 하면은 의결이 가능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2명이 병이 났어요. 병이 났으면 7명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7명 나왔으면은 3분의 2라고 그러면은 한 5명 찬성도 위헌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7명이 나왔건 8명이 나왔건 9명이 나왔건 상관없이 무조건 6명 이상 나와야 위헌되는 거예요. 반드시 6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고 6명 이상이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반드시 6명 이상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정 의견. 자, 헌법재판소 하는 일이 이제 헌가나다라 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헌가하고 헌마, 헌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 시험 문제가 나올 때 헌마 사건은 68조 1항이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그리고 헌바 사건은 68조 제2항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위헌 법률 심판은 이제 헌법재판소법 41조인데 이거 이럴 필요 없어.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안 나와. 이럴 필요 없어요. 이럴 필요 없고 이 두 개는 꼭 외워야 돼. 68조 1항이 헌마, 68조 2항이 헌바.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야 되고. 됐죠? 네. 그럼 이제 헌가하고 마하고 바를 잘 구별해 봐야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재판.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법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법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사람이 법을 위반했어요. 사람이 법을 위반했어. 그럼 재판받아야죠. 그 사람이 법을 위반해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재판하는 거예요. 사건 재판에서 네가 법을 위반했으니까 네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우리가 재판해 주겠다. 근데 이제 저 갑이 위반한 저 법률 자체가 합헌인지 위헌인지가 문제가 됐어요. 그럼 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재판해 주는 기관이지 법률을 심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심사를 못하니까 저 법률이 위반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헌재로 가보라 그래요. 헌재로 가봐. 헌재로 가봐. 우리 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재판해주고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데지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을 못해. 그러니까 법률 합헌 위헌은 헌재로 가봐. 가봐입니다. 가봐. 그죠? 가봐. 그래서 헌가 사건, 헌바 사건이에요. 헌가, 헌바. 헌재로 가봐. 그죠? 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법원이 직접 제청을 해주면은 헌가가 되는 거고 헌재가 제청 안 해주니까 갑이 직접 청구하면 헌바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법이랑 갑이 있는데 이건 갑이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법이 갑을 침해했어요. 법이 갑을. 법도 공권력이거든. 법률이 갑을 침해했어요. 그럼 법률을 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갑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법을 위반했을 때는 나는 재판받으라 그래 놓고 법이 나를 침해할 때는 왜 법은 재판 안 받냐 이거야. 법도 재판 받아야지. 그때는 이제 법원이 재판 안 해주니까 이 법에 대해서 바로 헌재로 가는 거예요. 헌재로 가서 이 법이 나를 침해했다. 저 법을 재판해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헌마 사건 얘기. 헌마 사건. 자, 근데 이제 헌마로 갈 때는 여기 이제 요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갑이 이제 청구를 하는 건데 법이 나를 침해했다. 저 법을 재판해달라. 갔는데 자기랑 관계된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남의 거 청구 못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요. 법이 제 친구를 침해했대요. 청구 못한다고. 자기가 침해당할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걸려서. 그리고 보충성이에요. 보충성이라는 건 이제 최우선성이죠. 최우선성. 그러니까 이제 헌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법이 너를 침해했으면 법원으로 가야지. 법원으로 가야지 왜 나한테 와? 나한테 최후에 오는 거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법을 침해하면은 나는 재판을 받는데 법률이 나를 침해할 때에는 이거를 법을 재판하는 기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없어.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헌재로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갖춰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쭉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법을 위반해서 재판을 받으면 헌재로 가봐. 네, 가봐. 헌반 가봐고 요 헌반은 68조 2항입니다. 2항. 그리고 법의 날을 침해할 때, 공권의 날을 침해할 때는 헌마로 가는 건데 68조 1항입니다. 이게 68조 1항. 가장 기본적인 거 외워야 됩니다. 됐죠? 자, 됐어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헌재법을 보면은 그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만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재가 위헌이다, 합헌이다 두 개만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못해. 절반은 위헌, 절반은 합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런 거죠. 한정합헌, 한정위헌. 요거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은 합헌인데 여기만 보면 위헌이다. 이런 결정 헌재법에 없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헌재는 인정을 하고 있고 대법원은 법이 없는 거 그런 거 어떻게 인정하냐.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재가 한정합헌 내리면은 사실 이게 위헌 결정 일종인데 대법원이 부정하니까 헌재가 요새는 잘 안 내려 이걸. 잘 안 내리고 이제 합헌이다 위헌이다만 주로 잘 내립니다. 요새. 자, 서로 싸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위헌 결정 내리면은 그 원칙은 소호표가 없어요. 소호표가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죠. 형법. 형법만 소호표가 있습니다. 근데 소호표가 인정될 때 그 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으면은 그거 인정해주고 그 다음 날까지만 소급합니다. 예, 헌재법 47조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일반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서 이제 효력이 쫙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헌재가 여기서 위헌 결정을 때렸어요. 위헌이다. 그러면 과거로 소급표가 없어요.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향해서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 근데 형법만 소급표가 있다고. 형법만. 그건 이제 위헌 결정을 때리면은 그게 무효가 되는데 앞으로 무효가 아니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형법만.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법이었던 거예요. 형법만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헌법에 대해서 고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은 여기까지는 효력을 인정해주고 그 위헌 결정 때리면 무효가 되는 건데 그 소급표가 합헌 결정까지는 유효고 그 다음 날까지만 소급해서 합헌 결정이 있었던 다음 날부터 무효인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입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일반법에 관한 민법, 행정법, 일반법에 관한 위헌은 장래 무효. 형법만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 근데 고전에 합헌 결정이 있으면 다음 날까지만 소급해서 다음 날부터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게 요거예요. 그게 요거예요. 일반법은 소급표가 없다. 장래 무효. 형법은 소급표가 있다. 처음부터 무효. 근데 앞에 합헌 결정이 있었으면은 그때는 유효고 다음 날부터 무효. 이렇게 된다. 그겁니다. 예. 이렇게 된 거죠. 이거 형법에서도 나와요. 형법도 나옵니다. 자, 이런 때는 어떤 결정하냐면 면소 판결이에요. 요 때는 무죄 판결. 요 때는 면소 판결합니다. 형법감 나온다고 이게 또 나옵니다. 됐죠?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곧 판소리 다 있죠? 자, 다음. 자, 권한쟁의 심판 아까 본 것처럼 이제 헌법상 기관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회, 대통령, 선관위, 지자체 이런 데 하는 겁니다. 헌법에 없는 것들 뭐 정당, 인권위원회, 농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 못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헌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체 기본 틀을 다 배운 거예요. 자, 다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판서 노트 보시면 이제 34페이지부터 이제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이제 기본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책을 펼쳐보세요. 자, 교재 382페이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가는 겁니다. 네. 자, 잠깐 쉬었다 나가겠습니다.